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가야사에 드리워진 식민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3주년 3.1절을 맞아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 공동대표 도명 스님을 만났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는 3일 초하루법회에서 불자들이 전쟁 중단과 난민 구호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대승불교 전통의 명상수행법을 전하는 도량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법장사 불사가 글로벌 수행 도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근현대 철학사의 길이 남을 이른바 돈점 논쟁을 촉발시킨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가 41년 만에 해설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모친으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고 배은심 여사 49제의 막제가 광주 증심사에서 공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왜곡된 역사 지명이 그대로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야 역사에 드리워진 식민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불교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논란과 일본의 사도광산 역사 왜곡 속에서 맞은 3.1절에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 공동대표 도명 스님을 만났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도명 스님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역사적 진정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인류 보편의 가치와 역사적 사실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하면 될 터인데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런 일본 자국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왜곡은 역사 침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교적 역량 강화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과거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광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 군함도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외교적인 역할과 또 정치적인 역량, 또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깨어있고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는 일본이 함부로 역사 침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국내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내 사서가 아닌 일본 서기에 근거를 둔 지명들이 포함되면서 식민사관 논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개의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중에 남원의 김운국, 합천의 다라국이라고 하는 김운과 다라의 이 지명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라고 하는 우리의 사서에는 나오지 않고 일본 서기에만 오직 등장을 합니다. 또한 합천의 다라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임나 일본부에서 주장하는 임나 7국, 임나 10국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우리 학계의 정확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고분군 문제는 민족사학과 그리고 주류의 우리 강단 사학자들께서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고 또 규명하셔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강복 이후 현재까지 70년 넘게 진행 중인 역사 왜곡과 식민사관 논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는 개인인 불자들이 참나를 찾아가듯 국가도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라에는 나라의 정체성이 있듯이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의 역사, 그것이 바로 참나를 찾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흔적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면 현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과거 역사를 바르게 알 때 현재를 제대로 또 규명하고 또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난민 구호를 위한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은 무슨 명분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의 존엄을 버리는 건 어떠한 이익도 부질없는 허상이라며 전쟁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승스님은 전쟁 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온 인류가 평화의 소중함을 나누는 세계 일화의 인연 공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승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은 생명을 존중하며 삶의 공존을 실현할 때 비로소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며 오는 3일 전국 각 사찰 초하루법회에서 평화를 기원하며 난민을 구호하는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의 목조 열애 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을 비롯해 경남 사천 백천사가 보유한 달마대사 관심론,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청구영원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또 국보인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의 복장유물 불교전적 2건에 대한 국보 추가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은 본래 전남 영암 도갑사에 있었지만 1938년 6월 조선불교 총본산 건립에 맞춰 조계사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옮겨졌습니다. 도갑사 불상은 1977년 화재로 인해 완전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은 불교 미술사 연구의 한층 중요한 문화재로 꼽힙니다. 15세기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은 명나라 티베트 불상 양식을 수용한 희귀한 사례로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 날씬하고 가느다란 신체, 유려한 옷주름, 생동감 있는 세부 표현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대승불교 전통의 명상수행법을 전하는 도량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위양종 9대 조사 제자인 영화선사가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 법장사 불사가 글로벌 수행 도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대승불교의 가풍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영화선사가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 법장사 건립불사. 영화 스님은 중국 위양종 9대 조사인 선화 상인의 법맥을 잇는 대선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 스님의 첫 한국인 제자인 현안 스님은 법장사가 미국 내 수행 공동체를 이끌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수행의 목마름이 있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인연이 되면 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법명인 법장 비구에서 따온 법장사는 영화 스님이 주석하는 LA 위산사처럼 교회 건물을 매입해 조성한 도량으로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접한 스님들과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공사 현장에 십시일반 참여한다는 점, 미국에서의 불교 사찰 건립 불사가 4부대 중에 원력을 결집해서 진행된다는 점은 현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스님이 서구인들뿐 아니라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직접 전할 설법에 벌써부터 이 도량 건립 불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화 스님께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법문을 해주세요. 참선에 대한 법문, 그다음에 정토에 대한 법문,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화엄경과 육조 단경을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딱 하나 뭐 참선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뭐 연불만 관심이 있어도 올 수도 있고 뭐 예불에만 참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수업만 듣는 사람도 있고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을 다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화 스님은 한국 불자들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2018년과 19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한 영화 스님은 중국 불교 전통의 선칠 수행법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TV 프로그램 선물에도 출연한 영화 스님은 BB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 법문을 전하는 등 국내 불자들과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수행이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난해 개원한 분당 보라선언도 쌍방향 소통의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적과 인종, 종교 등에서 구분이나 차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오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만약에 오는 사람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럼 그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오시는 분이 또 어떤 무신론자인데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불자가 왔다면 불교에 대한 그런 바르지 않은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샌프란시스코 법장사 불사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동양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불교 수행법과 포교가 중요한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연수 차원에서 4월 7일 열립니다.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어제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토론회 개최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에 걸쳐 열리는데 정부와 지자체, 언론 매체의 종교 편향 사례와 대응 전략을 비롯해 불교 재산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됩니다. 특위는 공공 영역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이 확대되는 분위기인 만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가 법령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종회에 주문했습니다. 종단의 지난 1년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28일에 개원하고 이틀 뒤인 30일 종정 추대법회가 봉행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과 제22차 연석회의를 열어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5일간의 회기로 제224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종회는 회기 기간인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제15대 종정 성파대종사 추대법회가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성파대종사 종정추대를 비롯해 세민스님, 정년스님, 지성스님 임기 만료와 원경스님 입적 등에 따른 신임 원로의원 추천건을 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밖에 초심호계원장과 초심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각종 인사안과 불기 256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다뤄집니다. 근현대 철학사의 길이 남을 이른바 돈점 논쟁을 촉발시킨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가 41년 만에 해설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 언어로 쉽게 읽히는 정독 선문정로가 성철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바른 길잡이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 후 10여 년간 금강산 마하연 등 전국 선방에서 정진했고 오도송을 읊은 후 10여 년 장자 불화를, 그 후에 다시 10여 년을 동구 불출했습니다. 1967년 해인사 초대방장 추대후 설한 백일법문은 그동안의 수행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선과 교를 아우르는 가르침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백일법문의 가르침은 15년이 지나 1981년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며 가나선 지침서 선문정로로 문자화됐습니다. 종정되실 때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백일법문이 한 페이지도 책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갑자기 선님께서는 왜 선문정로를 하셨을까를 다시 참 반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놈들 보래.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100일 법문을 했는데 아무 놈도 참 책 한 줄 안 써. 책 한 권 내주는 사람이 없네. 하지만 성철 스님이 스스로 부처님께 밥값했다고 자부했던 선문 정로는 보조국사 진울의 도노 점수에 반하는 도노 돈수 주창으로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냥 달마 짚은 뜻이 말이야. 도노 점수에 있다. 이래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교회 별지는 부재차원이라 하는 또 그러면 달마 전한 거 외에 교회 별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말이지 달마가 두 사람이 돼야 돼요. 두 사람. 그로부터 41년이 지나 돈점 논쟁으로 각인된 선문 정로에 대한 해설서 정독 선문 정로가 출판됐습니다. 선문 정로는 성철 스님 가르침에 뼈대를 이루지만 한자가 많고 내용 또한 어려워 다가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독 선문 정로는 원본과 함께 현대어역과 해설을 추가했는데 무엇보다 가나선 지침서라는 본래 역할 회복에 충실했습니다. 이 돈점 논쟁이 저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면서도 이제 우리는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성철 스님을 따라서 직접 실천해서 성철 스님이 되는 길을 걸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만큼 충분히 때가 성숙하지 않았느냐. 정독 선문 정로가 원저에 각인됐던 돈점 논쟁을 넘어 성철선을 우리 사회에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가 진행자 마가스님의 건강상 이유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BBS 이선재 사장은 어제 마지막 방송을 마친 마가스님에게 부처님 법음을 홍보하고 방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방송뿐 아니라 BBS 만공의 모연 방송이나 각종 행사에서 굳은 일을 도맡으며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다며 불교방송 직원 이상으로 BBS를 위해 애쓰셨던 분이라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10시 청취자를 찾아온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는 지난해 5월 3일에는 500회를 달성하는 등 3년 반 동안 BBS의 대표적인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 늘 자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불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얼른 건강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할 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모친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 배은심 여사 49제 막제가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봉행됐습니다. 49제 참석자들은 늘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했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사회 약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금나광생 비옵니다. 배은심 여사의 큰딸 이숙래 씨가 어머니를 애절하게 부르는 순간 추모식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지난 1월 9일 향년 82세로 운명한 배 여사의 49제가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배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숨지자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해왔습니다. 참석자들은 3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감내하며 살아온 배 여사의 뜻을 기리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자들이 어머니한테 보내는 아픔이라든가 슬픔보다도 좀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인연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직접적인 체험을 안 해야 할지라도 어머님의 그 체험과 기록 속에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1980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를 위한 투쟁 끝에 옥중 사망한 고 박관현 열사의 누님 박행순 씨는 이생의 업을 다 싣고 이제는 고통 없는 내세로 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아픔 없는 그곳에서 하늘이 만나가지고 아무튼 좋은 세상 누리면서 또 인도 한생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 부디 잘 가십시오. 제사와 추모, 봉송의식으로 진행된 49제에는 유가족과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5월 어머니의 회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과 기관 단체장들이 함께하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홀가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라고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못한 일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고통받는 민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걸출한 노동운동가이자 민주투사로 살아왔던 고 배은심 여사. 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이한열의 어머니에서 세상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계 생명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철새 제두루미의 생존을 돕기 위해 먹이주기 생태방생을 진행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경기도 파주 오금리 DMZ 일대에서 제두루미 먹이주기 생태방생 행사를 열어 한 톤가량의 벽실을 논밭에 뿌렸습니다. 생태방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김영수 오금리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고 불교환경연대는 제두루미 먹이 구입비로 모금한 673만 7,500원을 오금리 마을에 후원했습니다. 파주 오금리 마을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겨울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제두루미 월동지 복원을 위한 먹이주기 생태방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 관계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제두루미가 벽실을 먹고 힘차게 시베리아로 올라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